얼마 전 일본에서는 택배 시스템의 문제점이 논란이었습니다. 한 아파트의 CCTV 화면에 찍힌 장면에는 대형 택배사의 직원이 자신이 배달하는 소포를 바닥에 패대기 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었는데요. 소포뿐만 아니라 운송장비마저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본 사회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단순히 택배기사의 인성을 비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택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40에서 50억 건의 택배가 운송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빠른 배송을 원하기 때문에 택배사 간의 경쟁도 심하고 일손 부족 등의 문제도 겪고 있죠. 그런데 빠른 배송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대부분의 일본 택배 시스템이 배송이 완료되었을 때 택배 주인의 서명, 심지어 도장까지 필요하다는 점이죠. 주인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도장을 택배원에게 찍어주지 않으면 일본의 택배 시스템상 해당 택배는 다시 반송되어 재배달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CCTV에 찍힌 장면의 경우 택배 주인과 만날 수 없어 몇 번이나 재배송을 하러 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택배기사가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에 따르면 정말 최악의 날에는 아침에 100개의 택배를 가져나가도 단 1개의 택배만 정상적으로 배송 완료된 적도 있다 라고 하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무인 택배함의 보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택배함의 경우 고급 맨션이나 관리비 비싼 아파트에만 보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무인 택배함이 가득 찼을 때에는 여지없이 재배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죠. 게다가 일반 주택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택배함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스스로 택배함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아까워 설치하지 않는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사실상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메시지인 게 사실이죠.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분실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집 앞에 놔둔 택배가 분실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나중에는 아예 택배 시스템을 느린 택배로 바꾸는 풍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빠른 택배를 추구하며 어떻게든 빠르게 고객에게 배송을 하려다 보니 고객이 집에 부재 상태일 때에도 배송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배송이 늦더라도 고객이 확실하게 집에 있는 시간에만 택배 배송 일시를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죠.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비스의 퇴보를 보이자 일본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 나라인 한국과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준법 정신은 세계 제일인데 왜 택배 시스템은 한국을 따라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죠. 실제로 한국인들에게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소화전 안에 넣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도 남겨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택배가 며칠 동안 쌓여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게 일상이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나의 택배가 소중하듯이 너의 택배도 소중하다 라는 것이 이른바 국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물건들은 자전거를 제외하고 모두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놀랍게도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간다 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위해 거주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의 경험담이죠.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처음 구매했을 때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택배기사로부터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가슴이 철렁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자신이 집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가 자신의 택배를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걱정 가득한 마음에 서둘러 바깥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걱정했던 자신의 마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멀쩡하게 놓여있는 택배 상자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집을 살펴봤을 때에도 하나 둘씩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들을 보았고 그것이 며칠 동안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녁에 주문한 제품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오로지 사람들 간의 신뢰만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의 양심에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몇몇 일본인들은 우리는 매일 일본인들의 민도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의 민도를 깎아내리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면을 볼 때마다 그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
진정으로 민도가 높은 것은 한국인들이 아닐까? 일본인들은 그저 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를 옥죄할 뿐이다. 그 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마음속에 깔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언론이 미국 전역으로 번진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연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서 인권의 아래라는 글귀와 함께 화염이 치솟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쪽이 무너져 내린 자유의 여신상이 백악관을 굽어보는 그림을 실었다. 자유의 여신상의 허물어진 부분에는 경찰 제복이 드러나 있는데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숨을 앗아간 백인 경찰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은 인권의 가면으로 뱃속의 추악함을 감출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홍콩 경찰의 문명적 법 집행을 비난하면서 왜 국내 시위자의 총을 쏘고 심지어 주방위군까지 동원하나? 면서 정치인들에게 인권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몽둥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미국 시위는 국가의 파탄을 드러냈다면서 미국의 해묵은 사회적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류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종 문제를 이용해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은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이날 칼럼에서 지난해 홍콩 시위를 부추겼던 미국이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홍콩은 다시 질서를 찾겠지만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정치 시스템 쇠퇴와 경제 악화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 편집장은 지난 1일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해 홍콩 시위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묘사했다고 상기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광경은 홍콩에서 미국으로 번졌다고 조롱했다. 중국 언론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미국 시위를 실시간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6억 명이 한 달에 17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중국 지도부가 실토했다. 29일 동망과 경제일보, 신랑망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날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평균 소득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정을 토로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3만 위안에 달하지만 6억 명의 월 수입은 고작 1,000위안이다. 1,000위안으로는 중형 도시에서 집을 빌리고 세를 내는 것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피는 일이라고 리커창 총리는 강조했다. 리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봉쇄가 풀리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했지만 그래도 고용이 최대의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계획대로면 500만여 명의 빈곤 인구가 남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빈곤으로 되돌아가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리 총리는 실업 보장, 특별보조금을 받는 인원이 연간 6천만 명 안팎인데 올해는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들을 지원할 자금은 충분한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고용과 기본적인 민생, 시장 주체 등 6가지 확보 목표를 설정해 민생을 경제 성장보다 더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 질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례적인 실상 공개에 대해 인터넷에선 리 총리가 내놓은 수치야말로 진짜다. 1인당 국민 소득에 혹해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인민의 고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제야 겨우 진실된 말을 들었다. 그대로다. 인민의 수입은 모두 적어 집과 차 대출을 갚는 게 불가능하다. 매달 버는 돈이 1000위안도 안 되는 사람도 많다며 공감하는 글이 쇄도했다.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 요구한 한국의 최후 통첩에도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이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조건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3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일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세계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취소 미합하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WTO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등을 비난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동북아 정세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도 취소 미합하기라는 무리수를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반중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을 G7 확대 구상에 포함하는 등 우방국 간의 공조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취소 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연합 전선은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2일 취소 미아 파기를 선언한 뒤 노골적으로 이를 처리할 것을 압박했다. 미국의 압박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했다. 취소 미아 종료가 임박한 11월 중순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연이어 한국을 찾아 철회 압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는 취소 미아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 축이라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공산독재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이 취소 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 갈등은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취소 미아 파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2일 취소 미아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괴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당시 김익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걸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수입 대체를 하거나 해서 지금 대부분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리의 주력 무역 상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극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본 측이 지금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에 수출하는 게 한 23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일본 기업들이 피해가 막대해서요. 예를 들면 닛산 같은 자동차가 철수가 결정됐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라든지 일본의 상당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들도 한국에서 지금 말하자면 판매 부진에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 맥주 같은 건 거의 90% 이상 일본산 맥주가 줄어들었고요. 또 관광객은 거의 지금 더구나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방일 관광객은 작년 12월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50에서 6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북한 매체는 2일 일본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거부에 대해 남조선 당국을 손아래로 보는 오만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간특하고 오만무리한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는 아베 패당이 남조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망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에 관한 한 미국은 애시당초 후진국이다. 그리고 일본은 G7에 더 이상 머무를 자격이 없다. 퇴출시켜야 함.